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비명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3명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11일 탈당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과 민주대연합, 개혁대연합 추진 의사를 밝혀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 3명이 네. 드디어 탈당을 네.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집단 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건이 맨 먼저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재명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개인 사당화가 됐으니까 예. 더 이상 이분들은 탈당이 아니라 출당이라고 봐야죠. 예. 쫓겨난 겁니다.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죠. 이재명 뭐 공천도 마음대로 하고 당도 마음대로 지금 자기 호주머니처럼 뭐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도대체 못 견디니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원욱, 오늘 예. 김종민, 조응천 3인이 나왔고요. 윤영찬 의원은 원래 탈당을 같이 했는데 하기로 했죠. 했는데 안 했더라고요. 20분 전에 번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분 전에.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영찬 의원도 내일 또 탈당을 할 그 이낙연 전 대표 측근 중에 측근이거든요. 최측근이죠. 측근인데 뭐 예. 어젠가 예. 이낙연 대표 만나서 뭐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예. 언론 보도는 나와 예. 있던데요. 근데 고무신은 거꾸로 신었어요. 예.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편법과 비상식이 어떻게 보면 나온 거죠. 그래서 신당 창당에 뭐 대세는 뭐 흘러가긴 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올감이랄까 네. 거기서 이제 빠져는 나왔는데 네. 윤영찬 의원은 뒤에서 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현근택 지금 그 네. 현지에서 친명계로 네. 뛰고 있는 사람이 최근에 또 성희롱 사건과 네. 연루가 돼가지고 네. 공천을 받기도 어려우니와 받더라도 네.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본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남아서 당선이 된 뒤에 합쳐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좀 컸다고 봐야죠. 네, 윤영찬 의원이 성남 중원 쪽인데 네. 그 이재명 측근이고 이재명 재판 변호인을 했어요. 현근택이라고 제주 출신. 네, 예. 이분이 지난 연말에 성희롱적인 발언 네? 그런 발언한 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어제 또 하필이면은 또 이재명하고 네. 정성호 의원하고 또 문자 오고 간 게 그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그래요. 막판에 예, 번복을 한 모양인데 그래도 그 국회의원이면 공인인데 네. 좀 모양이 좋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남원윤 씨거든요. 네. 예, 대동법 주장하다가 그 사약을 마신 윤휴 예. 그쪽 집안인데 그 뼈대 있는 집안 후손에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인배 같은 행동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국회의원인데 놀고 먹으면서 특혜들 받을 수 있고 한데 20분 전에 저렇게 번복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영향은 뭐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제3지대를 위한 큰 배는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네. 의원 등은 네. 지금 당장 네. 이낙연 신당에 참여는 하지를 않지만 네. 큰 테두리, 개혁대연합, 네. 미래대연합이라는 네. 큰 테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네. 빅텐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신당을 추진한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자. 네. 그러면은 파괴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충분히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당파가 20 내지 30%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세력이 정말 표를 찍을 만한 네. 그런 정당을 만들면 얼마든지 한번 해볼 만한
총선에서 승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여당, 야당에 대한 그 혐오감 이게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대표급이 2명이 좀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 대표급 이준석하고 이낙연 그리고 또 이낙연은 또 총리까지 했잖아요. 또 거야의 그 민주당의 비주류 지금 오늘 그 3명이 또 탈당을 했어요. 예, 내일 이낙연까지 탈당하면은 제3지대의 배가 떠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내밀하게 작업은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됐고 어제도 양양자 의원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가 뭐 원래 수고많은 행사긴 하지만 원래 어제까지가 데드라인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신당 참여하는 희망자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이낙연 뭐 다 모였어요. 다 모였죠. 네 명이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참석해서 어제 금태섭하고 이준석도 했고 같이 점심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까지 어떻게 보면 깊이 개입이 된 어떻게 보면 제3지대 출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제3지대에 대한 욕망이나 그런 여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뭐 제3당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개는 명망가 중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JP라든가 정주영 그렇죠. 옛날 국민의당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안철수, 그렇죠. 이인재 뭐 대부분 명망가 중심의 1인 정당 체제였는데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연합한 제3지대 이른바 빅텐트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최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제 이낙연 대표가 기자들과 또 그 축사에서 양양자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한 얘기를 보면은 제3지대가 가능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3지대를 하다 보면 당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양당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뭉쳐야 한다. 그 시골에서 이 펌프로 물을 풀 때는 허드렛 물을 좀 넣었다가 그리고 품어내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허드렛 물 역할을 하고 맑은 물 역할은 금태섭이라든가 이준석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사실상 당권 당대표는 안겠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큰 어떤 그동안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제거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경륜이나 제일 크거든요. 제일 중량급이고 당연히 신당이 생기면은 거기 대표를 하든지 대주주를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당권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였으니까 상당히 신당이 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양양자 출판 기념회에서 인사말에 뭐 하나만 한 얘기 그냥 했어요. 덕담만 했더라고요. 덕담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뭐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은 뭐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 미래 동지성만으로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화관하겠다. 이렇게 연대 정도만 얘기했지 뭘 어떻게 하자는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했죠. 그러니까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가서 양양자 의원에 대한 덕담만 하고 앞으로 이 빅텐트 제3지대 빅텐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좀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정강정책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다른 분들로는 한강의 차이라고 한다면 양양자 의원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밖에 없으니까 양양자 의원은 얼마든지 뜻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과는 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뭐 그런 뜻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어제 출판 기념회를 보고 느낀 생각은 제3지대 연합하는 제3지대 빅텐트가 많이 진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들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빅텐트는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의 당권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이준석은
역대까지 누구하고도 잘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옛날에 뭐 손학규라든지 뭐 자기하고 조금만 이해관계 있으면은 물어뜯거든요. 예. 예. 물고기로 말하면은 뭐 블룩이라고 베스 정도 되나요? 거의 그냥 물어뜯는 무용지물인 그런 생선 비슷한 사람이니까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고 지금 신당 하는데 뭐 인터넷으로 한 4만 명이 넘었다니까 오히려 기고만장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쉽지 않겠다. 또 이준석이가 한 얘기가 또 이 당은 각자 하되 뭐 공천만 조금 같이 하고 뭐 비례대표는 따로따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찬물을 또 끼얹었거든요. 그래서 빅텐트 움직임은 상당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물밑 작업을 해서 많이 진전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얕은 정도의 연대는 어느 정도 아직은 개연성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한 고비가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준석 말대로 하면은 비례대표는 따로 하겠다는 것은 정당을 완전히 합치지는 않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인터넷 회원 4만 명이고 내 고객이 충성 로얄티가 많은 당원이 많다. 이런 자신감이죠. 지역구 공천만 서로 연합 공천을 하자. 그렇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준석은 호남하고는 또 인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 알아서 하고 나는 영남하고 수도권은 어느 정도 지분을 좀 갖겠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렇게 이준석이가 지금 삐딱선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재명이가 그 비례대표제를 지금 바꾼대요. 그렇다고 해요. 당내 반발이 많으니까 원래 병리병으로 돌아가려다가 옛날로 돌아가려다가 준연동형 지난 4년 전 했던 거를 똑같이 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비례대표를 병리병으로 하면은 당들이 덩치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빅텐트가 쉬운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준연동형을 계속 한다면은 조만한 당도 이름 하나만 걸어도 어느 정도 의석은 또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빅텐트 가능성은 좀 옅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연합뉴스 TV하고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투표할 의향이 11%, 이낙연 신당은 6.9%가 나왔기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이런 정도 11%만 가지면 비례 의석도 꽤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원욱, 조홍천, 김종민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과의 무슨 연대라든가 무슨 같은 당 이것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념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데 무슨 같은 당이냐. 같은 당이라는 게 정치적인 가치라든가 철학이 같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놀던 물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탈당한 이원욱 이런 3인이 내일 탈당한 이낙연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원욱 이 3인이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합류하는 이런 모양을 띌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에서는 약간 어정쩡한 거죠. 이원욱 이쪽 3인하고 손을 잡느냐 아니면 이준석 쪽으로 더 가까이 가느냐. 양쪽에서 지금 좀 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준석하고 이 손을 잡는 게 상당한 위험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죠. 이번에 나온 원칙과 상식 이런 사람들이 같은 당에 있었으니까 뭐 합치면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할 거고 결국은 빅텐트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지금 1월 제일 추울 때잖아요. 빅텐트, 텐트 폴 때 받기도 어렵습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그리고 또 간신히 폴대를 박아서 텐트 친다고 해도 바람 한 번 북서풍 불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쉽지 않은 빅텐트의 길이다. 하지만은 이낙연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양양자도 그렇고 금태섭도 그렇고 지금 혼자만으로 뛰어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를 또 못하는 힘에 아무것도 안 되죠. 지역구도 당선 못 되고 비례도 찻잔 속에 태풍밖에 안 되거든요. 미풍이죠. 미풍. 관심을 못 끌으니까 넷이 좀 합쳐서 으쌰으쌰 몰려다니고 또 그 당 번호도 3번 지금 이번에 하면, 의원 3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양자 합치면 현역만 4명이에요. 그렇죠, 4명. 한 2명만 더
들어오면은 정의당하고 같고, 그렇죠. 뭐 한 명 더 들어오면은 정의당보다 앞서서 3번을 기호 딱 3번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정의당 제치고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낙연하고 이준석 두 사람의 정치력이 큰 거죠. 정치력, 리더십. 근데 여태까지 이낙연, 이준석 저 두 분이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이낙연은 어떻게 보면은 좀 소극적,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돌을 안 건넜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탈당한 것도 이재명한테 너무 어떻게 보면 힘을 다 뺏기고 해서 법성포 출신이잖아요, 영광. 네. 굴비 신세가 지금 굴비. 굴비 왜 끈으로 꽁꽁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탈당한 거라고 봐야죠.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신당이라기보다도 이준석도 좀 그런 면에서 리더십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뭐 이준석이야말로 분열, 정말 뭐, 예? 국회의원 한번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이렇다 할 어떤 정부에서 자리를 차지해 본 것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분열과 마찰 뭐 이런 거에 갈등의 리더십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에 저 블룩이라고 저 베스 뭐 이런 백해무익한 외래 어종하고 비슷하다고 예. 봐야죠. 아무튼 이낙연 네. 전 대표가 이 당권 포기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빅텐트 가능성을 훨씬 높이기는 네. 했지만 이 서로 지향점이라든가 또 정치적 성향 네. 이런 것들이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성사가 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그럼요.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고비를 파악하면서 저희들도 논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을 하기는 그렇죠. 너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소통이 거의 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금 역할을 할 사람이 비대위원장 김종인이라고 예. 봐야죠. 마크에서 예. 지금 마크에서 열심히 노력을 뭐, 하는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연세가 84세인데 마크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안 하면 또 선택지가 없으니까 예. 예. 계속 진전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